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형용사는 어떤 아이인지 혹은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형용사는요, 당연히 하고자 하는 역할은요, 명사의 수식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다른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요, 형용사는 어떤 자리에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형용사의 자리랑 첫째, 명사 앞에 등장을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할 수가 있고요. 요 경우에 한정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는요,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요, 보통 서술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서술수식이란 다른 말로 고치면은 보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어라는 아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동사 파트에서 아마 보셨지 싶은데요. 혹시 동사를 안 보신 분들은요, 지금 한번 간단하게라도 보시기 바라고, 보어란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고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격 보어는 그때 동사에서 얘기하듯 이형식 동사라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애가 되고요. 이형식 동사란 어떤 애가 있었습니까? be, become, remain 같은 아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명사 보어도 있고 형용사 보어도 있고요. 투부정사 보어도 있고요. 보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여기에 형용사 보어 집어넣기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보어까지 나오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아이들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든가 부사라든가 마침표라든가 등등의 어떤 수식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투부정사라든가 절이라든가 다양한 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사절이라든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요, 이형식 동사와 전치사 사이라든가 이형식 동사와 접속사 사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 주격 보어 자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란 무엇이냐? 이형식 동사가요, 왜 be, become, remain이 가장 유명한 아이들이냐면은 주어라는 아이를 두고서 주어는 이런 아이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형식 비동사와요, 그 주어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를 나타내는 become, 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유지되었다라는 어감을 가지는 remain,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어도 비슷한 어감을 가진 아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find라든가 consider 같은 아이들이 들어갈 경우에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비동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죠. 주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목적어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make를 넣게 되면요, 주어는 형용사에게 바뀌었습니다가 있죠.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 되어지도록 바꾸었습니다. 즉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던 사람을 행복하게 바꾸어준 거죠. 그래서 얘랑 어감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keep이라는 아이도 오형식 보어를, 목적 보어를 취하는 아이가 되는데, remain이 들어가면은 주어는 이런 상태로 유지됩니다죠.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어가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에 대한 서술 바뀌었다는 이야기, 유지된다는 이야기, 현재에 대한 서술 바뀌었다는 이야기, 유지된다는 이야기에 똑같죠. find, consider, s는 빼도 되겠죠. 그래서 consider, make, keep 이래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외울 때요, 파코, 메키, 파코, 코메키파 자기 마음대로 다 외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코, 메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은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뭔가 말이 나오죠. 팝콘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맥힙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런 동사들 오형식이 나왔을 때 목적어와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사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보셔도 더 좋겠습니다. 이 보어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시겠죠? 요게 일반적인 형용사의 자리인데요. 우리 그러면 레슨 1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슨 1의 웜업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에 있는 A, B, L로 끝나는 아이가 형용사가 되겠고요. B에 있는 TY로 끝나는 애는 여기서 명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봅시다. 밑줄 앞에 비동사 is가 나와 있죠. 밑줄 뒤는 for,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비동사의 보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개 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형용사인 suitable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아이도 하나 골라볼까요? 실전 토익 테스트의 4번 한번 봅시다. 자, A, signify, fy로 끝나는 동사가 되겠고요. B, significant는요, 상당한, 이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C는요, 여러분,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뭐가 나옵니까?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C 같은 경우에 형용사에 ly를 붙여놨기 때문에 부사가 되겠고요. danc로 끝나는 애는 명사가 되겠죠. 밑줄 보시게 되면 밑줄 앞에 taking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고요. 밑줄 뒤는 measures라는 애가 목적어 명사로 나와 있죠. 명사 앞에 밑줄은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답은 B가 되는 거죠. 여러분 ly로 끝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부사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형용사의 ly는 부사가 되지만 명사라는 아이가 ly를 달고 나올 경우에는요, 얘가 형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friend라는 아이를 적게 되면은 얘는 친구라는 명사인데요, 여기다가 ly를 붙인다고 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친절한 혹은 뭐 다정한 등등의 사이좋은이라는 어감의 형용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토익에서 특히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아이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ly로 끝난 아이들 중 기간 단위로 달고 나오는 애들 있죠. daily라든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week 적어서 weekly라든가 한 달에 month를 적어서 monthly 같은 아이들은요, 뭐가 되느냐, 얘네들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ly라고 무조건 부사만은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토익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형용사라는 아이가요, 명사 앞에서 등장을 하는 경우는 혼자서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보어 자리에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이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워볼게요.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등장한 다음에 자기랑 짝이 되는 전치사를 달고 나온다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달고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전치사라든가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형용사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짝이 되는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묶어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교재 형용사 맨 뒷단원에 가시면요, 요게 리스트가 나오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레슨 7로 잠깐 한번 싹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레슨 7에 가보시면은 어떤 아이가 나오느냐. 죄송합니다. 종이가 잘 안 넘겨지네요. 손에 분필가루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좀 뿌시럭뿌시럭거리네요. 그죠? 자, 여러분도 뿌시럭뿌시럭거리면서 레슨 7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슨 7에 가면요, 형용사 종류 중에서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형용사라는 아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종류가 많으냐면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도 있고요, 수를 나타내는 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명사는요, 앞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게 되는데, 기억하실 거는 형용사는 앞에 또한 부사가 따라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얘네들보다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관사라든가 이런 애들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명사할 때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유격이라든가 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게 되어서요, 명사와 각종 수식어들 간에는요, 어느 정도 관계가, 순서가 나오게 돼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가 먼저 나오게 된다면은 얘보다 더 앞에 나와야 되는 애들 중에는 수량 형용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수량 형용사 또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고, 명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 지나갈게요. 어땠어야 됐습니까? 명사는 세 가지 수가 있다 그랬죠. 단수가 있고 s가 붙는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짝이 되는 수량 형용사들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우리 레슨 7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수량 형용사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오래간만에. 자, 레슨 7의 실전 토익 테스트 1번 한번 볼게요. each, every, all, some, of가 있는데요. each는 가산 단수 앞에 나오는 애죠. B에 있는 every도 가산 단수 앞에 나오는 애고요. C에 있는 all은 어떤 애였습니까? 복수, 가산 복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애 섞여서 나오는 애 있었죠. 불가산 앞에도 나올 수가 있는 애였습니다. D에 있는 some, of는 어떨까요? 여러분, 수량 형용사는 단독으로 나와서 뒤에 명사가 막바로 붙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수량 형용사라고 외우고 있는 애들이 of를 만약에 달고 나온다면은 얘는 뒤에 명사를 그냥 막바로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더라든가 소유격이라든가 혹은 지시대명사 아이들, these라든가 those 같은 아이들, 어떤 한정사를 하나 끼우고서 쓰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some of는 밑줄 뒤에 관사도 없고 소유격도 없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some of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밑줄과 applicant 사이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가장 먼저 날리겠고요. A, B, C 중에 D가 복수이니까 답은 D에 있는 all이 들어가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바로 다음 단원도 한번 볼게요. 레슨 8도 보시면은 수량 형용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절대 잊지 말고 다 읽어보시고요. 다들 리스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요. 실전 토익 테스트에 5번 한번 볼까요? both, any, few, all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employee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수죠, 그죠?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가산 명사고요. 가산 단수 되겠습니다. A는 both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any는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는 애였죠. few는 어떻습니까? few는요, 복수명사. all은요, 복수나 불가산. 답은 당연히 B에 있는 any가 들어가야 단수명사 앞에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은 수식어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빠지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레슨 2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해서 건너가 볼까요? 조금 오늘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슨 2를 한번 보세요. 레슨 2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은 형용사라는 아이와 부사라는 아이의 관계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량 형용사는 이야기를 했고, 수량 형용사는 어떤 아이다? 수식어보다 먼저 나오는 아이다. 수식어라고 하는 애는요, 형용사가 물론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아이인데 그 앞에 부사라는 아이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밑줄은 부사. 맞는 말이죠.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았으면 하는 건요. 명사 앞에는 형용사, 형용사 앞에 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을 하지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슨 2를 아주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 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 부사가 나오고 언제 형용사가 나오냐? 형용사라는 아이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레슨 2, 레슨 3에 걸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뒤에 있는 명사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뒤에 있는 아이의 종류를 나타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예를 들고 가자면은 우리 imported라고 하는 형용사를 한번 적어볼게요. imported는 수입된이라는 뜻인데 뒤에 자동차를 적어봅시다. 얘는 뒤에 있는 자동차의 성질, 상태, 크기, 색깔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종류를 나타냅니까? 수입차, 국산차, 나름대로 종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애들은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형용사고 얘도 명사지만 앞에는 종류를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는요, 또다시 형용사가 또 들어가는 게 가능해서 여기에는 비싼이라는 형용사를 또 한 번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싼 수입차, 이런 어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질을 나타내는 애가 나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large, 큰, 우리 빠른 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명사가 있고 앞에 형용사로 fast를 넣게 될 경우에 뒤에 자동차가 똑같이 나왔다면은 얘는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죠. 자동차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 부사가 들어가서요, very fast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나오는 경우 요렇게 수식하게 되고요. 형용사 앞에 다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크게 수식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요런 거 하나는 좀 짚고 지나가자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우리 레슨 2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슨 6으로도 잠깐만 한번 건너가 볼까요? 형용사의 위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요. 레슨 6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레슨 6을 보시게 되면은 형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레슨 6의 중간에 형용사 역할을 대신하는 수식어구들 보입니까, 여러분? 분사, 구문, 분사, 형용사, 투부정사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요거에 대한 개념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있는데요. 가이가 있는데요. 쿨가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쿨가이. 여러분, 얘는 명사입니다. 얘는 형용사죠. 쿨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쿨하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이 되게 많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쿨한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텐데 옷을 잘 입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리미엄 진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진스라고 말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진을 입고 있는 사람, 취향에 따라 얘는 쿨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는 한 단어라서 명사 앞에 한정수식이 가능하지만요, 얘는 전치사에 명사를 붙인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어떤 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who makes, 만든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자,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적 보어입니다. 그죠? make 목적어 형용사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수식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관계 대명사고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나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죠. 결국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나 쿨한 거나 같은 의미니까 얘는 형용사, 형용사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듯 모양새를 조금 바꿔서 나온다 뿐이지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에 똑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 5번도 한번 봅시다. 5번 전치사 더하기 추상명사는 형용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of importance가 important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어떤 어감인지 한번 볼까요? 전치사 of가 가지는 어감 중에서요. 뭐뭐를 갖추고 있다라는 어감을 갖고 있어요. 뭐뭐를 갖고 있는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봅시다. 얘는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of랑 붙였을 때 중요성을 갖고 있는이라고 말하게 되겠죠.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말해도 이렇게 형용사처럼도 쓸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완벽하게 익히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뭐 복합명사, 그죠? 명사 앞에 다시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수식어가 된다거나 얘는 명사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아이들도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형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토익 테스트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process라는 아이가 나와 있고요. A, in the applicator, application, apply, applied가 나와 있어요. process라는 애가 절차 과정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떤 절차 과정이 가장 어울릴까요,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지원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지원 절차는 포함한다. 그룹 디스커션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복합 명사라는 아이도 존재하는구나. 명사 앞에 100% 형용사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부분을 한번 보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계속 넘기시게 되면요. 레슨 오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좀 못 찾고 있군요. 자, 우리 요런 부분 한번 보고 갈까요? 레슨 9입니다, 여러분. 따로 암기해야 되는 형용사들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보시게 되면요.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들이 형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 애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분사형 형용사라고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형용사의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거나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이 종류를 좀 따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동사의 ing, 동사의 ed가 들어가는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여러분 통닭이라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통닭이라는 아이는 치킨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ed의 형태로 생긴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얘도 하는 역할은 형용사로서 같아요. 근데 얘는 어떤 어감을 가집니까? 원래 출신이 성분이 동사 아닙니까? 동사에다가 ed를 붙였다라는 거는 얘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걸 나타내고요. 그러면은 튀기다가 되고 얘는 튀겨진이 되고요. 튀겨진 닭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통닭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동사의 eding는 여전히 동사의 색깔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평소에 해석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분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보기에 형용사도 있고 분사 형용사도 있다면 형용사 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정답이 될 가능성은요. 일반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특별히 얘네들이 어감상 좋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며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complete 얘는 완전한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completed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해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선 complete은 형용사로는 완전한, 동사로는 완성시키다, 혹은 뒤에 목적으로 문서 종류가 오게 될 경우에 빈 공간의 문서, 블랭크를 채워넣었다라는 말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럼 complete은 완전한, completed는 다 빈 공간이 채워진 되겠죠. 그럼 뒤에다가 수식을 받는 명사로 form, 양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완전한 양식과 기재되어진 양식 중에 누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재되어진 양식이 더 어감이 좋은 거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일반 형용사가 답이 더 많이 되긴 하지만 분사라는 아이와 섞여서 나온다면 여러분이 동사의 어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뒤 적절하게 고를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슨 9에 보면은 그 밖에도요,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가 리스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요런 형용사도 있나봐. 생김새가 좀 다른 애라 그랬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전 토익 테스트의 1번 한번 풀어볼까요? reduce가요, 감소시키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be reduced가 ed로 끝났고요. c는 동사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d는 명사가 생겼죠. 우선 보기에 동사가 있으면 여러분 문장 속에 정동사의 개수를 헤아려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문장 앞에서부터 찾아봅시다. Increase profits can be achieved. can be achieved가 동사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through가 전치사고요. 그리고 나서 cost, but in order to do so 어쩌고 저쩌고. but이 접속사죠. 그리고 나니까 뒤에 뭐 나옵니까? must come out 찾았어요. 다시 정동사가 나왔네요. 접속사 하나에 정동사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정동사인 동사 원형 A라든가 S 붙여서 수식시킨 C가 날아가게 되겠고요. B와 D가 남네요. 밑줄 자리는 뒤에 cost라고 하는 명사를 달고 있는데요. 명사 앞은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그럼 A, B, C, D 중에 일반 형용사는 보이지 않죠. 그 대신 누가 보입니까? 분사의 형용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답을 B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 형용사가 나오는 자리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 종류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형용사의 종류에는 일반 형용사도 있고 분사 형용사도 있고 수량 형용사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각각 적절한 형용사를 여러분이 집어넣을 줄 아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뭐 있습니까? 형용사는 짝으로 나오는 전치사가 있는 애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우리 단원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리스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몇 단원인지만 말씀드릴게요. 레슨 12에 보면은 유사, 어휘, 형용사, 어휘, 형용사, 수거 보입니까? 밑에 있는 리스트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형용사 자리 기억하신 다음에 적절한 형용사를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형용사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